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서는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명예를 걸고 소개하는 관심 종목과 기법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훈, 한용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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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분 모시고 먼저 첫 순서로 오늘의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가 1990선을 회복하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관의 16거래일 연속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9일째 물량을 사들이며 가까스로 상승했습니다. 22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7.05포인트 오른 1996.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199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1990선을 넘기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승세에 힘입어 운수 관련업 주가가 크게는 3.05% 상승했지만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등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91포인트 내린 691.51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도 끝내 기관의 매도를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디지털 콘텐츠는 1%대 상승했지만 코데즈 컴바인은 폭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15.91%나 하락하며 동서에 3위를 내줬고 컴투스는 6.28%, 코미팜은 2.47%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 우리 전문가님들을 추천해 주셨죠? 과연 어떤 종목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을까요?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3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웅진에너지입니다. 4.8% 기록했고요. 2위는 한준호 전문가의 LS산전입니다. 5.7%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이재선 전문가입니다. 대림비엔코가 5.8%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매일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두 분과 함께 향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용희 전문가님, 코스피가 2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역시나 코스피 지수 저항권 2000선 라인이 라운드 넘버이자 이 만만치 않은 지수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장이었습니다. 17일과 전일에는 장중한 때 2000선을 좀 넘어서기도 했죠. 하지만 이 2000선 저항권이라는 부담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상승의 추가 상승을 좀 가로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관은 지난 26일 삼성 SDI의 삼성물산 지분 매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1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수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세 유입 여부가 이제 코스피의 실질적인 방향성을 결정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 본격화된 부분이 2월 중순쯤인데 이와 비슷한 시점에서 이 신흥국 증시 전망에 대한 이 외국인 스탠스의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이 2월 중순 저점 매수로부터 전환되는 모습, 그리고 이런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감안할 때 이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는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 섹터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는 점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000선을 눈앞에 두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김태훈 전문가님, 지금 벨기에에서 폭탄 테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장 종료 후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뉴스가 긴급 속보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전에도 9.12 테러 같이 유럽 해외에서 사고가 터지면 다음날 우리 증시에 바로 악재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유럽 시장 개장 초에 보니까 브뤼셀 테러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바로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우리 증시에도 악재이긴 하지만 당장 내일 크게 하락을 한다면 아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쓸 수 있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코스닥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쪽에 2,000포인트가 있다면
우리 쪽에는 그 700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700포인트 선이 이상하게 여기 돌파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오늘도 거래량이 좀 실려줬지만 그 7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코스닥 50종목 같이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고요. 그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나 어떤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700포인트를 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스닥 종목 같은 개인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카 바이러스 이게 국내에 환자 발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를 쳤는데요. 유니더스나 녹십자 MS 이런 종목들이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충남 홍성군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구제역 관련주들이 또 대거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는 그 게임주들한테 또 순환매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 개인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 실적과 관계없이 어떤 이벤트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서 이런 그 급등주들에는 그 개인 투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님의 코스닥 시장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대박 플러스 첫 번째 기법 강의는 기본부터 실전까지 매매 기법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한용희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용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서울경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기법 강의 제가 특징주와 이슈주에 잡는 기법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특징이 터지고 나서 이런 종목들을 잡고 싶어 하실 부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저도 이런 강의 열심히 강의해 드릴 테니까 펜과 종이 꼭 지참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슈가 관련된 형성주들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형성된 이슈, 이 이슈 중에 대장주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급등 추세의 초기 종목들을 포착하는 눈이 있으셔야겠죠. 이 눈이 있으셔야 되는 게 이 5일선과 상승 이격이 10% 이상 된 종목을 다음날 공략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볼 때 이평선이 있습니다. 5일선 이평선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승 이격도가 나옵니다. HTS 상에서. 이 상승 이격도를 10% 이상, 즉 이슈가 관련된 형성주들 중에 10% 이상 된 종목들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럼 우리 예제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특징주, 만약에 드래곤플라이가 나왔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터졌었죠. VR 관련주였죠. 2월 달에 터졌었는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이슈가 형성되고 나서 5일선 상승 이격도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12% 정도 나왔습니다. 상승 이격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예제를 보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이렇게만 설명해드리면 잘 모르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제를 들어가서 이제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VR 가상현실 관련주예요. 가상현실 MWC에서 가장 주목했던 산업이었죠. 이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현실인 것처럼 유사 체험을 하는 기술입니다. 딱 MWC 2016년 2월에
테마가 이제 관련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대장주로 있었던 게 한국큐빅이 있었어요. 이 한국큐빅 5일 이격도가 약 18% 정도 나왔죠. 이때 바로 5일 이격도 18% 나오고 수익률 약 91% 정도 나왔습니다. 몇 거래일 만이죠? 4거래일 만이죠. 우리 4거래일 만에 91%라는 수익률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이렌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이렌텍 많이 이슈가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5일 이격도도 19% 정도 나왔고 똑같이 수익률은 90% 이상 나왔죠. 이 또한 VR 관련주로서 5거래일 만에 주가 상승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관련주가 특징주, 이슈주가 형성이 될 때 이런 수익들 잡으실 수 있는 부분, 이런 5일 이격도만 보셔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예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덱스터라는 종목인데요. 덱스터 많이 아시죠? 우리 이제 영화를 촬영할 때 가상현실에 대해서 좀 이제 그래픽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5일 이격도가 약 9.67%인데 10%를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낮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형성되고 나서 5일 이격도가 10%에 근접을 했을 때 수익률은 좀 낮기는 했지만 그래도 26% 쉽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게요. 에스코넥이라는 VR 관련주 똑같은 특징주입니다. 보시면 5일 이격도 20%죠.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10% 이격이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의 개입이에요. 어떤 세력이 이 주식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세력이 개입했으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겠죠. 어떤 주도를 가지고 가느냐, 그것을 좀 기준으로 잡고 설정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약 70% 정도 나왔습니다. 단 3거래일 만에. 우리 이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빨리 먹고 빨리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기법에 대해서 좀 적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그냥 눈으로 보실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제가 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 종목 어떻게 나왔구나, 상승 이격도가 얼마 정도 나오면 수익률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꼭 필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죠. 드래곤플라이도 상승 이격도 약 10% 정도 나왔어요. 수익률 43% 적은 수익률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90%도 있었는데 단 5거래일 만에 43%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수익률이거든요. 다음 한번 보실게요. 10센 미디어죠. 10센 미디어 또한 VR 관련주로서 상승 이격도 많이 나왔어요. 단 2거래일 만이에요. 단 2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죠? 47%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장대 양봉들 그리고 갭 상승 부분 잡으시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VR 관련주나 어떤 이슈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대장주를 꼭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핀테크 관련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핀테크 많이 아시죠? 작년에 굉장히 붐이 일었던 이슈였고 특징이었습니다. 이 핀테크 관련주 뭐의 합성어죠? 이제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기술을 접목시킨 핀테크 약 2015년 7월에서 10월에 관련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똑같이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많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내가 한 번이라도 봤던 종목,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 보시다 보면은 어떤 게 좀 이슈가 형성되고 특징이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런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예제를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5일 이격도 똑같이 10% 이상 나왔죠? 수익률 앞서 말씀드린 VR과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수익률 51%도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21거래일 만에 약 한 달이죠. 한 달 만에 51%라는 수익률. 다음 한번 보실게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핀테크의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한국전자인증. 5일 이격도 약 16% 정도 나왔습니다. 수익률이 6거래일 만에 157% 정도까지 나왔어요. 이런 종목 굉장히 잡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더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수익률 꼭 잡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50% 정도만 목표로 잡고 가셔도 충분히 이런 이슈주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50% 작은 수익률입니까? 아니죠. 계속 예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현대정보기술이에요. 약 2거래일 만에 이제 여기 잠깐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9거래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2거래일 만에 72%의 상승률, 그리고 5일 이격도도 20% 강하게 나타났죠. 이격도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세력의 개입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다음 예제 보여드릴게요. 효성 ITX예요. 이건 뭐 삼성페이 관련주로도 이제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핀테크와 삼성페이 관련주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효성 ITX 45% 9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으셔야 돼요. 이슈가 형성될 때 미리미리 선취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제를 많이 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우기술 약 10% 정도, 수익률 똑같이 60% 정도 나오죠. 단 5거래일 만이에요. 계속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동양네트워크스 똑같이 삼성페이주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11%, 약 81%의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단 5거래일 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 10거래일, 20거래일 미만으로 다 지금 수익률 50% 이상 나오는 종목입니다. 왜냐? 세력의 개입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주가 상승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제를 계속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다음은 이제 메르스 관련주인데요. 메르스 또한 제가 예제를 많이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유명하죠?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서 중동 쪽에서 일어난 테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컸던 종목입니다. 예제 들어드릴게요. 진원생명과학이에요. 다 아시겠죠?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메르스 관련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 종목이죠. 굉장히 최근에도 뭐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로서도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카 바이러스 오늘 뭐 한국인 뭐 감염자가 첫 발생을 했는데 진원생명과학이 약간 백신 관련주로서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14% 나왔죠. 7거래일 만에 107%의 수익률. 다음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슈넬생명과학이죠. 슈넬생명과학도 19% 나왔습니다. 약 18거래일 만에 주가가 1,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만원대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가 되는 종목들 강하게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잡으시면은 이 자리까지 가시면은 정말 일생일대에 있는 기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800%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고 우리가 목표로 잡는 것은 이런 뭐 800%의 수익률이 아니고 우리는 단 50%의 수익률만 잡아도 괜찮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50이에요. 50도 이제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서 왜냐하면 백신주와 메르스는 좀 관련이 깊죠. 그래서 50도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서 16%의 이격도가 나왔고 4거래일 만에 72%의 수익률 나왔습니다. 빠르게 예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쪽에 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들도 가져왔으니까요. 웰크론도 마스크 관련주로서 이제 11%의 이격도가 나왔는데 93%예요. 이때 메르스가 사실 이 이격도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이슈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이 메르스 관련주는 거의 대국민의 공포에 휩싸였던 그런 이슈라서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심이 커질수록 이번에도 지카 바이러스 공포심이 커질수록 주가 상승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의 좀 종목을 설명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두 가지는 제가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베일이 벗겨진 중국 영화에 대한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으로 증명한 기술력에 관한 관련주입니다. 세 번째, 굉장히 싸다. 업황이 회복 시에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점. 이 세 가지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첫 번째부터 보여드릴게요.
쇼박스라는 업체죠. 쇼박스. 예. 화이브라더스와 첫 중국 합작 영화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화이브라더스와 이제 향후 3년간에 최소 6편의 한중 합작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고성장 시대에 있는 이 중국 박스오피스 시장에서 성장 진출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1분기 우리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검사회전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있었죠? 그다음에 2분기에는 부가판권 실적 발판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좀 IP 우리 TV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TV에서 보시면 뭐 돈 내고 영화를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영화관 가기 귀찮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에는 그냥 TV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집에서도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IPTV 쪽에서도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풍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국내 라인업의 박스오피스 흥행이 부가판권의 실적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점이 있고 하반기에는 중국 영화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 쇼박스죠. 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긴 한데 제가 항상 21선은 좀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려요. 21선이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서 돌파하는 모습 나왔죠.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모멘텀적 부분, 실적 모멘텀과 중국 영화 판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정해드린 부분 8,800원 전고점 라인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차트상으로 보시면 8,800원 선 전고점 라인 부분을 설정해드리고 손절가 7,500원 이 갭을 메꾸는 부분이죠. 지금 라인 설정해드린 7,500원 이 갭을 메꾸는 부분이 손절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궁금하시죠? 인바디라는 종목입니다. 인바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인바디도 주가 상승이 꽤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뭐 방송 쪽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인바디 아직까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이 고성장이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체성분 분석기를 생산 판매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를 하고 있고 지금 2011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률이 있고 51%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률과 영업이익이 뒷받쳐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적 모멘텀 둘 다 이 두 종목 둘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해외 매출의 빠른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모멘텀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드리자면 해외 매출이 11년 이후에 4년간의 3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B2C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 B2C 시장에서 이제 인바디 밴드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 인바디 밴드라는 제품이 아마존과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아메이를 통한 B2B, B2C가 아닌 B2B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요. 똑같이 이제 라인을 그어 드렸습니다. 이제 목표가는 55,000원 선.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더 당겨 보시면은 저항선 부분이에요. 55,000원 부분이. 이쪽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수익 목표가로 정할 수 있고요. 손절가 47,000원.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오늘 무료 방송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일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해 드릴 종목입니다. 지금 종목을 언급해 드리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내일까지 기다리느라고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내일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저는 10시에서 이제 방송을 오전 10시에 이제 서울경제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우측 상단 배너를 대박 플러스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의 특급 종목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극심한 침체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생존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업황이 회복 시 레버리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 왜냐? 이 극심한 침체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인데 이게 혼자서 살아남았는데 업황이 회복 시에는 레버리지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 박스권 탈출 시 추가 상승 여력은 유효하다라는 점이 있죠. 이 세 번째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요. 지금 한 작년 8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정확하게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오고 부딪히고 내려오고 이때 이탈을 했지만은 다시 지금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특급 종목 제가 내일 오전 10시 무료 방송에서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오늘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용희 전문가의 주식 정보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쇼박스, 목표가는 88,000원, 8,800원, 손절가는 7,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 인바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7,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현명한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적 분석 심화 과정을 알려주실 김태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지난주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좀 기본적 분석을 먼저 좀 깊이 있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 가까운 서점에 가셔가지고 책을 좀 구해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가까운 서점에서 그 증권 관련 책을 찾아보셨으면 참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책에나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인데요. 그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종목을 찾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한용희 전문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기 위한 타이밍을 잡기 위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이름이 기본적 분석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그 투자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신다면 아마 그 수익을 제대로 그 안정적으로 꾸준히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시면서 말 그대로 소가 뒷걸음질하면서 쥐를 잡는 그런 식으로 우연히 한번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 때 이게 바로 내 실력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시다가 큰 사고를 또 낭패를 당하시는 그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부터 철저하게 다져가시면서 좀 길게 보는 긴 안목에서 투자하시는, 그래서 그 긴 안목 속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 분석 이 방법을 좀 더 심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떠한 주식의 내재 가치를 분석을 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고요. 이 내재 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주식, 어떤 그 회사가 발행한 그 주식이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인지를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뭐 평가해보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 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크게 이것은 업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거시경제 지표를 갖고 분석을 해서 이 거시경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특정 산업군, 그러니까 이 콘트라지 파동이나 이런 20년이나 큰 주기를 갖고 경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떠한 특정 산업군들이 크게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간에 그 특정 산업군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선두기업이 되겠죠. 한 예를 든다면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1997년 IMF 직후에 미국에 제가 98년도에 미국 가봤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한국 전자제품인 삼성전자나 대우전자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LG, 그때는 금성사였다가 LG로 바꿨죠. 바꾼 지 몇 년 안 됐을 텐데요. 그런 전자제품,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인 전자제품 회사들이 제품들을 국가이나 이런 양판점에 갔을 때 전혀 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전자제품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제품이나 대만에도 밀려가지고 솔직히 대부분 그냥 먼지 쌓인 전시도 안 돼 있는 아주 싼 거 찾는 제품을 찾는 손님한테나 권해드리는 그런 싸구리 제품이나 인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90년대 아날로그를 지나면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 일본 업체들은 아날로그 호황에 안주해서 디지털에 투자를 좀 게을리했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LG나 삼성전자는 아날로그에서 일본 제품을 따라가기는 이미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에 선두적으로 먼저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1세기 2000년대 이후로는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세계에서 컬러 TV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도 세계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많이 했죠. 이런 큰 파동이 있습니다. 큰 흐름이 있고요.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전자제품의 이런 산업이 우리 한국이 또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전에 우리 현대중공업이 지금은 세계 1위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이나 이런데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이런 데들이 세계 시장을 호령했었죠. 조선업종에서도. 하지만 이제는 현대중공업, 지금은 또 다시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이런 데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 틈을 중국 업체들이 좀 커가고 있고 이런 산업의 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기본적 분석인데요. 업앤다운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거시경제에서 분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산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특정 기업을 찾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투자할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죠. 거창하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아침에 신문을 경제면 정도 읽어줄 정도의 사전 경험이시면,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장에 적응해서 대응해서 어떠한 종목 찾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화면에 나오니까 좀 경제 성장률이니 환율이니 국제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또 환율, 그다음에 국제유가 같은 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신문 기사를 보시면서 진짜 말 그대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게 진짜 수출 기업에 좋다 아니면 수입 업체에 좋다 이거 잘은 모르지만 그냥 신문에서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또 증권사 객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이 달러가 말 그대로 글로벌 통용되는 국제 무역의 기준 통화가 되다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요. 우리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가 절상절하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1,000원, 200원이라는 돈을 갖고, 그러니까 오늘은 1,150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150원이라는 돈을 갖고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통화 가치,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졌다는 건 1,140원, 더
낮은 더 적은 한국 원화를 갖고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입업자 입장에서 더 적은 원화를 갖고 달러를 사서 국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또 반대로 수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원화로 된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가격이 더 싸 보이니까 해외 시장 가서 외국인들한테 바이어들한테 더 싼 가격에 너희한테 팔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현대차 오늘도 좀 올랐고 요 근래 며칠 동안 계속 현대차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 자동차 관련된 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가 따지고 보면 그 일본 차들과 국제 시장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엔화에 대비해서 우리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뭐 약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의 그 가치가, 그러니까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더 경쟁력 있게 나온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되는 거고요. 그만큼 일본 차와 우리 한국 차는 이미 치열하게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물론 혹자는 뭐 아직도 일본 차 뭐 그 잔고장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차들도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잔고장이 진짜 없습니다. 그 뭐 물론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한국 자동차들의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 국제 시장에서는 일본 차와 거의 뭐 대등하다고 할 정도로 경쟁하고 있어서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요즘 보시면 정유주라는 거하고 화학주하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 걸 보시면 그 왜 그럴까? 국제유가가 막 계속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니까 우리가 좀 뭐 어려워졌다. 왜 그럴까? 그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정유주를 예를 드신다면 우리가 정유를 사오는 거는 유조선에 실어 옵니다. 배로 실어 오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올 때 우리가 물론 장거리 한 3개월 내지는 한 6개월 정도 선도 계약을 합니다. 먼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물건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대부분 이제 두바이유를 사오는데요. 이 물건을 사가지고 구매해서 선적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그러니까 재고로 비축을 하는 거죠. 할 때까지 시간차가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불, 뭐 30불까지 떨어졌던 것들이 말 그대로 30불, 40불로 뭐 유가 국제적으로 올랐다면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우리가 시장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를 파는 게 아니라 정제해서 올리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그만큼 거의 붙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시경제 지표 속에서 한 내부로 좀 들어와서 어떤 산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산업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축소하는 단계가 있고 바닥을 지나서 또 성장을 하고 거기다 또 호황을 치고 이런 큰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사이클 속에서 이 특정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종목이 어떤 특정 사이클, 산업 사이클에 속해 있는지 호황일 때는 그 말 그대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바닥일 경우에는 불황이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도 수익을 내는 회사라면 안정성이 굉장히 돋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 민감도는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정유주에서도 잠깐 얘기 들었고 자동차에서도 좀 얘기 들었고요. 내수와 수출 실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식품주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내수주였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 시장이 가깝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걸 갖다 먹습니다. 우리 한국 우유를 사다가 먹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식품주는 내수주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수출주가 돼버렸어요. 그런 면에서도 좀 있고요. 근데 정부 정책 민감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예전 정권에서 4대강처럼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토목공사를 벌이거나 이런 거는 경기가 나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특정 산업에서 특정 종목을 이제 구해냈고요. 어떤 그 산업을 구해냈으면 그 산업 내에서 어떤 특정한 기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분기별 실적도 이제 공시하게 돼 있고요. 또 수주한 것도 공시하게 돼 있고요. 어떠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공시를 하게 돼 있고 재무 상태나 지배구조 이런 것도 다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증권거래소나 아니면 다트라고 해서 금감원의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많이 쓰시고 있는 각 거래하시는 증권사 HTS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보시고 내가 투자하려는 개별 기업의 어떠한 실적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확인된 그 기업을 갖고 이제 투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타임에 매매를 할 것인가 타이밍을 잡기 위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목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어떤 시장 변동이나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도 그 종목에 대한 보는 시각이
팔랑귀처럼 팍팍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정 종목을 갖고 하면 실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 쪽이 작년에 굉장히 불황이었어요. 반도체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투자를 좀 적게 하고 대신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투자를 적게 하다 보니까 관련 부품 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말 그대로 이제 바닥을 지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특별한 화학 증착 장비나 플라즈마 처리 장치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 업체가 있었죠. 그런 종목이 작년 2015년 어렵다는 2015년도에도 매출액 증가율 20%를 달성했고요. 영업이익률 50%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6년 1월부터 3월 이 사이에 SK 하이닉스에서 114억 공급 계약을 3월 17일 날 공시를 했고요. 삼성전자에서 209억 공급 계약을 3월 9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제 올해 들어서 실적이 많이 좋았다는 건데요. 그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보시고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진테크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이 유진테크가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쪽을 다 거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고 생산 캐파도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회사입니다. 그만큼 역사도 오래됐고요. 이 종목이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주가 보시면 있지만 여기 이렇게 급락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급락했을 때 자사주 매집을 했습니다. 약 한 30만 원 정도, 43억 원 돈을 투자해서 이제 자사주 매수를 했었는데요. 자사주를 매수하는 그 기간 동안은 대부분 기업들 한번 공시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한번 보시고 그 기간 동안은 좋은 호재가 별로 안 나옵니다. 왜? 자사주를 사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을 들여서 자기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요. 가격적으로 싸게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호재가 있어도 그 기간에는 이상하게 호재들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악재가 있으면 그럴 때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사주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보시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유진테크도 자사주 매집이 끝났고요. 그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작년 하반기부터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하게 상승세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3,000원에서 14,500원, 한 1,500원 이 박스권 구간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 흥배하면서 밑바닥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저항선이가 볼 수 있는 14,500원, 박스권의 상단이죠. 상단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새로운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바로 매수의 절묘한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이미 이 회사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깊이 있게 못 드렸습니다. 다만 기본적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종목 선정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맛배기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14,500원이라는 이 선에서 박스권 흐름에 계속 흘리면서 21선을 타고 계속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실적이 더 반영이 되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3월 말 이후로 주가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매수할 때는 매수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가에 싼 가격에 내가 원하는 수량을 확보하겠다. 이게 매수의 목적입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분할해서 매수하고. 그런데 분할해서 매수하다 보면 주가가 내릴 때도 있고 올라올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특정한 가격 무조건 3%가 마이너스 3% 되면 무조건 손절매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손절매라는 것은 내 손실을 확정짓는 겁니다. 분할 매수하다 보면 매수 단가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면서 할 경우에는 매수 단가 자체가 낮아지게 되죠. 근데 이거를 물타기라고 한다면 물타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가 그러는데 저거 좋다더라. 이런 시장에 들리는 소문이나 이것만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질러 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물렸다고 계속 물타기해서 매수당을 낮춘다. 이거는 진짜 물타기입니다. 그건 진짜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하지만 내가 신중히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종목을 찾아냈고 그 찾아낸 종목을 갖고 매수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하다가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나는 경우에는 이쪽에는 말 그대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내가 원하는 수량을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13,000원 이하로 내려서 내 손실폭이 마이너스 10%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진짜 로스컷을 걱정해 보셔야죠. 그때 손절매 치는 것은 확실히 손절매 치는 것도 분할해서 손절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시경제 지표부터 해서 그 산업군, 그다음에 또 기업 개별 기업의 어떤 내용까지 더 파악을 해서 종목을 선정한 거기 때문에 손절매도 그렇게 쉽게 선택하실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원래 그 실적을 동반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유지테크의 종목 선정 이유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전반 산업, 즉 반도체 시장이죠.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주력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투자가 재개되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 수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TV 이런 쪽에서도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요되는 시장이 많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기술 경쟁력과 과거 실적이 확실하다는 것은 이미 과거 수치에서 나와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재무 건전성도 확보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상 긴 얘기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한 가지 지금 잠깐 강의 드린 것 같고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소 쪽에 있는 비싼 종목인데요. 코리아 오토글라스라는 회사입니다. 자동차용 유리를 만드는 회사고요. 근데 이 회사가 거의 과점업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거의 7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GM마저도 거래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70% 정도 됩니다. 이 오토글라스를 코리아 오토글라스에 대해서 선정한 이유나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기본적 분석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한번 이 선정 이유를 한번 뽑아보시고 거기서 답을 원하신다면 제가 그 답에 대한 그 보고서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저녁 때 제가 이제 무료 방송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태훈 전문가의 백투더 베이직 강의도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코리아 오토글라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16,000원에서 19,500원 매수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33,000원 이상 차익 실현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 유진테크고요. 13,000원에서 14,500원 매수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18,000원 이상 차익 실현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한 두 명의 전문가가 말한 관심 종목과 기법 강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서는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위해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김태훈 전문가님,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린 것들을 무료 방송에서 좀 여러분께 심도 있게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좀 시간이 역시 모자라네요. 우리 방송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선정 방법,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던 코리아 오토글라스 그 종목을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저와 생각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용희 전문가님은 내일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저도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좀 강의 시간이 좀 짧았죠. 한 20분도 안 되는 강의 시간에 많은 것을 얘기해드리느라고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못다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경제 홈페이지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면 저희 공개 방송, 무료 공개 방송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는 잠시 후인 밤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한용희 전문가님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방송 준비하셨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박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주도에는 벌써 벚꽃이 개화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봄꽃처럼 행복한 소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